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중등과학 2-1 첫 번째 단원인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교재는 시중에 잘 나와있는 대표적인 교재 비상출판사의 오트입니다. 여러분 많이 쓰고 있죠? 이 책으로 진행을 할 건데 내용은 뭐 다른 책들도 일맥 상통하니까 어떤 교재를 가지고 이 강의를 따라와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교재가 있다면 교재를 펼치고 한번 페이지도 제가 몇 페이지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한번 소개를 할 건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 8페이지입니다. 위에부터 따라가 보죠. 물질의 특성 1이라는 단원이에요. 첫 번째 A 물질의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물질의 특성이란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특정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조건이라 함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온도가 일정하다, 압력이 일정하다,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그래서 특정한 조건에서 항상 일정한 값을 갖기 때문에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말해요. 그래서 양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까요? 물 한 10ml 약 10g인데 물 10ml를 딱 계량해 가지고 냄비에다가 부은 다음에 물을 끓여봐요. 몇 도씨에서 끓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실험을 해봐도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100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물 1000ml 약 1000g 1리터를 냄비에 붓고 물을 끓이면 몇 도씨에서 끓기 시작하냐면 마찬가지로 100도씨에서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물이 끓기 시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달라요. 그거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그리고 같은 물질인 경우는 물질의 양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방금 다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물질의 특성인 밀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밀도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볼게요. 부피 분의 질량. 이러한 물리량이 뭐냐면 바로 밀도예요. density라고 하죠. 밀도, 부피 분의 질량. 단위는 g per 세제곱 센티미터 많이 쓰고요. 그리고 동일한 단위로 g per milliliter 이런 단위도 쓰고요. 고등과정에 가면 밀도에 또 다른 단위도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딱 이 정도 g per 세제곱 센티미터, g per milliliter 대표적인 밀도 단위니까요. 기억하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밀도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고 같은 물질인 경우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물질의 특성이다. 앞에서 했던 내용 반복되고 있어요. 특정 조건, 온도와 압력이 동일한 상황에서 양에 관계없이 일정한 물리량, 즉 물질의 특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그래프를 하나 그릴게요. 이러한 직교좌표계를 그리고 가로축은 부피, 단위는 밀리리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세로축은 질량, 단위는 g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스팟을 한번 찍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점이 3개 있다고 해봐요. A, B, C. 그리고 의도적으로 제가 점을 2개 찍겠습니다. 2개의 점 D, E. 뭔가 보이죠? A, B, C는 이게 B예요. B, 이게 A고 이게 C입니다. 보이나요? A, B, C, D, E라고 했을 때 이때 D랑 E는 기울기가 똑같죠. 기울기 연장선상에 있잖아요. 이 연장선 점선으로 이루어진 연장선상에 D랑 E가 있는데 원점을 관통하는 직선, 이걸 1차 함수라고 하죠. 이 원점을 관통하는 직선상에 있는 두 점이기 때문에 기울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는 여기서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부피분의 질량. 근데 이게 뭐다? 밀도다. 그렇다는 거는 D랑 E 중에서 밀도는 어떤가? D랑 E는 밀도가 어떤가? D랑 E는 밀도가 같죠? 그러면 D와 E는 동일한 물질이다. 물질의 특성이 같기 때문에 D와 E는 동일한 물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밀도와 관련된 생활 속 현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이 밀도 하면 떠오르는 게 대표적으로 식용유와 물이 있어요. 물과 식용유를 섞어 놓으면 어떻게 되죠? 식용유가 물 있으면 식용유가 물 위에 뜨죠. 이렇게. 즉 식용유는 물보다 밀도가 작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밀도가 큰 물질이 밀도가 작은 물질 아래로 가라앉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밀도는. 거기에 대한 그림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명조끼를 입으면 물 위에 뜨죠. 왜 그럴까? 왜냐면 물보다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잠수부가 물속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물보다 밀도가 큰 납을 허리에 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밀도는 1 근처입니다. 우리가 숨을 크게 들이쉬면
이렇게 숨을 크게 들이시면 밀도가 1보다 작아지고요. 숨을 내쉬면은 밀도가 1보다 커져요. 그래서 가라앉기 위해서는 납을 허리춤에 차면은 밀도가 전체적으로 1보다 커지기 때문에 물속에 쉽게 잠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개념 속성 문제를 한두 문제 한번 다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2번 문제가 적당한 것 같아요. 9페이지에 제가 가진 교재에 9페이지 물질을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닌 것은 읽겠습니다. 1번 밀도, 2번 부피, 3번 용해도, 4번 끓는 점, 5번 녹는 점. 다 들으셨죠? 아직 안 배운 게 있습니다.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 안 배웠죠? 다 바로 이제 잠시 후에 배울 건데 이것도 물질의 특성이에요. 안 변하는 거잖아요. 용해도는 잠시 후에 강의를 하겠습니다. 부피가 물질의 특성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식용유가 1리터가 있고 물이 1리터가 있다고 할 때 그 부피가 똑같다고 해서 그 물질이 서로 같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쵸? 즉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다. 밀도, 용해도, 끓는 점, 녹는 점은 이 단원에서 오늘 강의를 할 내용에서 다 다루게 될 물질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단 특정 조건 하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6번 문제 볼게요. 6번 문제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비슷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이런 그릇이 있다고 해봐요. 액체 물질이 이게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층, 두 층, 세 층, 세 개의 층으로 나눠져 있고 섞이지 않는 액체인가봐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A, 이게 A고요. 그리고 이 물질, 액체 물질이 B라고 하고 이 액체 물질은 C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껴있는 이 물질이 D라고 하고 그 맨 아래에 깔려있는 이 물질이 액체가 E라고 합시다. A, B, C, D, E 잘 보이시나요?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자, 그렇다면 밀도가 크기 순으로 나타내어라 하면 아래에 있는 것부터 제일 큰 거예요. 맨 아래 깔려있는 E가 밀도가 가장 크겠고 C랑 E 사이에 D가 걸쳐있죠. 그 사이 값이라는 겁니다. D, 그 다음은 C, 그 다음은 B,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밀도가 작은 게 A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밀도, 물질의 특성 첫 번째 밀도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탐구 A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신 쑥쑥에서 우리가 한번 다뤄볼 만한 문제가 뭐가 있을까? 다 좋은 문제지만 영상에서는 많은 문제를 다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급적 어려운 문제인 2번 실력 탄탄 2번 13페이지에 2번을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르키메데스라고 아시죠? 들어봤을 거예요. 유레카 한 그 사람이잖아요. 아르키메데스가 왕관과 같은 질량의 순금 그리고 순은을 준비한 다음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 각각 넣었을 때 넘친 물의 양을 나타낸 그림이 이게 3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질량이 같다.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아닙니다. 왜냐면 동일한 부피에 동일한 질량이 아니잖아요. 딱 봐도 질량이 똑같은데 넘친 물의 양이 다르죠. 그렇다는 거는 넘친 물의 양이 적을수록, 즉 부피가 적을수록 밀도가 크다. 왜냐?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인데 동일한 질량인데 즉 분자가 똑같은데 분모가 작아지면 즉 그 분수의 값은 커지겠죠? 수학적으로. 그래서 순금이 넘친 물의 양이 제일 작네요. 그리고 순은은 제일 많고 왕관이 딱 그 가운데 값을 갖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야기로 남아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왕이 순금으로 왕관을 만들라고 이렇게 신하한테 시켰는데 그 신하가 좀 탐이 났나봐요. 그래서 순금을 가지고 왕관을 만들지 않고 다른 금속을 섞어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물질의 특성이 변했겠죠. 그리고 부피가 팽창한 겁니다. 그런 걸 그 당시에는 몰랐나 봐요. 근데 이걸 측정해 보니 실제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측정해 보니 부피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밀도는 물질의 특성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왕관은 순금으로 만들지 않았다 라는 걸 밝혀내고 그 신화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처단을 당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대망의 물질의 특성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14페이지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용해도가 있고, 먼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용해도와 그 다음 페이지 6페이지를 펴면 녹는 점과 끓는 점이 있어요. 아까 살펴봤죠? 다시 넘어올게요. 용해도란 무엇인가? 용해도가 뭘까요? 잠시만요. 이건 좀 적기가 좀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용해도란, 잘 들어보세요.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용매 100g에 녹는 용질의
그램수 이게 용해도랍니다. 즉 물도 용매죠. 강한 극성 용매예요. 그래서 물 100g에 예를 들어서 여기 잘 볼까요? 질산 칼륨이 제일 적절할 것 같은데 질산 칼륨이 20도씨에서 약 한 35 정도 용해도인 거 보니까 질산 칼륨은 20도씨라는 환경 속에서 100g의 물에 약 35g 정도 녹는다. 그런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고체 용해도 파트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뭐 다 생략하고 먼저 말을 해버렸는데 용질과 용매, 용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용질은 녹는 물질, 용매는 녹이는 물질, 용액은 그 둘을 섞어 놓은 그 상태, 섞여 있는 물질을 뜻하죠. 그리고 용액의 종류에는 포화 용액과 불포화 용액이 있는데 포화 용액은 더 이상 넣어도 녹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용질을 부어도 더 이상 용매 속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포화 용액이고 불포화 용액은 용질을 더 넣으면 더 녹는 상태, 그러한 용액을 뜻합니다. 더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용해도라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물질마다 다르기 때문에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대부분 높을수록 용해도가 높아요. 용해도가 크다는 건데 압력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아요. 고체가 압력이 높다고 해서 더 많이 녹고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근데 뒤에 나오는 이제 기체 용해도 먼저 할게요. 기체 용해도는 압력과 온도의 영향을 둘 다 받습니다.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고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아요. 그건 이따가 설명할게요. 용질의 석출이라는 게 있습니다. 석출.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용액이 있는데 이렇게 비커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용액이 있습니다. 다 녹아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온도를 낮춘다. 뜨겁게 만든 상태에서 많이 녹인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낮춘다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고체 물질들이 뿅뿅뿅 하고 나타나거든요. 그게 뭐냐면 석출이라는 거예요. 재결정이라고 부르고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석출되는 양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 용액이 물로 예를 들게요. 물 100g에 이 그래프 보면 질산칼륨 같은 경우에 60도씨에서 대략 100g 정도 녹네요. 물 100g에 용해도는 질산칼륨의 경우는 질산칼륨 용해도가 100 정도 돼요. 약 몇 도에서? 60도씨에서 60도씨 물 100g의 용해도는 즉 100g이 녹는다는 거죠. 약. 그런데 여기에 이 100g의 물을 60도씨로 이렇게 온도를 높이고 질산칼륨을 한 80g만 녹여볼게요. 충분히 녹겠죠? 100을 수용할 수 있는데 80을 녹일 수 있을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 질산칼륨을 약 20도로 C로 용액의 온도를 낮춘다고 해봐요. 낮춘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아까 살펴봤듯이 20도씨의 질산칼륨의 용해도는 약 35입니다. 그러면 이 차만큼 80 빼기 35 근사값이 어디까지나 표를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래프를 보고 해석한 거기 때문에 얼마예요? 45g의 질산칼륨이 석출된다. 즉 고체로 나온다. 이걸 석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만큼에서 석출되는 용질의 양을 구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시간상 물질의 특성 두 번째에서 녹는 점과 끓는 점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녹는 점과 끓는 점 잠시 지우고 이어서 해볼게요. 녹는 점이 무엇인지 끓는 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 물질의 상태 변화에서 배웠죠. 녹는 점과 끓는 점.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물질의 특성이었다는 거예요. 물질의 특성은 특정 조건 하에서 물질마다 정해져 있는 값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살펴볼게요. 성질을 보면은 아까 도입부에서 잠깐 설명을 했죠. 물 10ml와 물 1000ml가 끓는 점이 같은데 끓기 시작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했죠.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책 교재 16페이지를 보면은 8미트산의 녹는 점은 62.5도씨라고 나와 있죠. 위에. 그런데 10g과 20g의 차이를 보면은 10g이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끓는 점이 먼저 도달한다. 그리고 서로 다른 물질 다이클로로벤젠과 팔미트산의 경우에는 끓는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이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이 표는 알려주고 있네요. 끓는 점과 압력의 관계.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외부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은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높은 산에서 밥을 지으면 밥이 설익는다. 압력밥솥으로 밥을 지으면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기 때문에 밥이 잘 익는다는 건 생활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좀 더 고급 과학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요. 자, 그러면 녹는 점과 끓는 점과 물질의 상태에 대해서는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온도가 두 개 있으면 당연히 이게 이렇게 온도가 높아진다고 했을 때 여기가 끓는 점, 여기가 녹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끓는 점과 녹는 점 사이에 있는 물질의 상태는 무엇일까요? 바로 액체겠죠. 끓는 점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기체겠죠.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겠죠. 이런 거는 우리 상태 변화에서 배웠던 내용을 응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문제를 마찬가지로 조금 비교적 어려운 문제를 한 문제 정도 풀어보고 바로 25페이지 여러분 교재 25페이지 실력 탄탄 1번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 그래프를 보고서 용해도 그래프네요.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용액을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교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로써 설명을 할게요. 저와 같은 교재를 좀 보면 좋아요. 그래서 보면 물 100g에 녹인 용액 가 다에 대한 설명이다. 물 100g이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용해도가 의미하는 것은 물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수라고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나와 다는 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씩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나하고 다는 똑같은 질량의 고체 물질이 녹아 있어야 되니까 가로로 가는 B와 D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B와 D, BD 중 한 개. 각각 나다가 B인지 D인지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가를 30도씨로 냉각하면 고체 50g이 결정으로 석출된다. 그렇다면 30도로 갔을 때 용해도 차가 50이 나는 거는 바로 무엇인가? C겠죠, C. 그래서 가는 C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러면 가가 C, 나다가 궁금한데 가와 첫 번째 조건을 제가 생각했네요. 가와 나는 포화 용액이다. 용해도 곡선상에 있는 거는 A, B, C인데 나다가 A, B, C 중에 있는 게 있는 건 이거죠. 그래서 나가 B, 다가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C, B, D 이렇게 물질의 특성을 이용해서 용해도를 이용해서 이 어려운 실력 탄탄 1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강의를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은 물질의 특성 1, 2를 다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혼합물의 분리 1, 2를 준비해 오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고 좋은 질문들은 제가 또다시 영상으로 제작해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